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거는 수학이나 코딩이나 과학이나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챗 GPT하고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계속 탐구하고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말을 해요. 챗GPT가 나한테 이제 엉뚱한 함정을 파가지고 엉뚱한 길에 들어섰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있는 건 줄 알고 한참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나쁜 공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탐구하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오류 같은 것들은 실제로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성취를 해가는 건데 사람들은 챗GPT가 가짜를 만들어낸다. 엉뚱한 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안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자체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식에. 개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챗GPT는 뭔가를 답을 내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걸 찬찬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설령 그 설명이 옳지 않더라도 그 어프로치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거나 또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책이 있어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술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보고 노하우를 익히고 예전에 학교에 갔던 이유는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공부에 엄청 큰 차이를 둘 것이다. 그래서 그 실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저께 저희 아들이 챗GPT로 뭐 탐구했던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저께 이제 저희 아들이 했던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화면 보이시죠? 이 챗GPT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요거 교재에서 본 거 캡처해가지고 물어봤고요. 요것이 피처 가중치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피처에 대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가중치는 똑같아서 일행, n열 꼴이 되지 않는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설명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해줬죠. 그리고 피처가 너무 많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축소, 또 정기화 과정 그런 것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줬네요. 네. 근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피처가 2인데 어떻게 왜 결과가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 이 일관되게 이 피처 1, 2에서 속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똑같은 가중치를 갖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명을 쭉 해줍니다. 가중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나온 설명 중에 모든 데이터가 똑같은 가중치를 가진다. 근데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중치에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피처마다 서로 다른 기여도를 갖는다. 근데 자기가 배운 거, 제가 배운 거에 따르면 피처 1이 있으면 피처 1에 해당되는 값은 1000행이라고 하면 1000개가 있는 거지.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야? 당연히 피처들은 모두 가중치가 같지 않아. 그렇죠? 나는 행 관점에서 본 거야. 그랬더니 좀 이해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아이가 설명을 듣고 보면서 뭔가 내가 아는 것과 충돌이 난다거나 좀 의문이 생기면 그냥 가감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언어는 아이 언어죠. 아이 언어. 그러면 얘가 이해했는지를 보고 나중에 이해가 잘못됐으면 다시 챗GPT에게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좋은 질문이다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간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야 그것도 모르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챗GPT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뭔가 쭉 논리적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설령 틀렸더라도 물론 대부분은 맞아요. 어떤 경우에 틀린 것이지. 해서 요약까지 해주고 여기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가중치, 상관성 이런 얘기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정확히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 의도에 맞는 설명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다시 설명.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랬더니 또 수학적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대화란 말이죠. 학습자는 굉장히 모국어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죠. 근데 그 질문의 배경에는 많은 수학적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참 걸리겠죠. 아니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할 거고. 근데 챗GPT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챗GPT를 잘 이용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결국 학생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한 거를, 자기가 이해한 거를 간단히 말하면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식,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식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떤 좌표로 되는지, 그랬더니 최종 결과의 의미를 공간에서 좌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죠. 3D인 경우엔 어떻고, 직교 투영을 한다 하면 평면 위에서 최적의 점 좌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좌표가 또 가중치가 되느냐 그랬더니 또 그걸 쭉 설명합니다. 좌표가 가중치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가중치 벡터입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하죠. 그래서 또 질문이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그러면서 또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이. 학생은 이 방법 매우 정확한 방법이네?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사실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맞다고 해주고, 그래서 선형 회귀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우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하여튼 최적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쭉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경사광법과 차이가 이제 학생은 느낀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최소를 찾는 거냐, 직관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최적의 성능을 찾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두 사이의 경사광법과 정규방정식, 직교 투영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최적화 방식과 계산의 직관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쭉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주고 있죠. 추구하는 값은 동일하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안 바꾸고 크기만 일로 바꾸는 예시를 또 들어달라고 했죠.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건 이제 그래서 여기 한 이제 생각이 쭉 여기까지는 처음 시작해가지고 생각의 흐름이고, 이제 새로운 설명 보다가 새로운 설명을 이제 요구한 것이죠. 교재로부터 이거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전체를 그냥 올려놓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용어들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기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몇 개까지 되는 건지 최대 이렇게 보면은 네, 맞다고 하고, 직교 기저에 대한 것,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최대 개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공식들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고 어떤 예제를 또 구체적 숫자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다시 이전에 배웠어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한 거죠. 공식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보면 원하는 설명은 아니었고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이제 챗GPT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얘기한 거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아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투영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럼 이걸 쭉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챗GPT가 줬으면 계속 이걸 쭉 읽고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해를 못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여기 뭐 있잖아요. 이거 리플라이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수학적 공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단위 벡터는 내적이 1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 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혼나겠죠. 예. 이거를 읽으면서는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이렇게 좀 뭐지? 미진했다고 생각하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가감없이 물어보면 됩니다.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요. 어저께 지금 보니까 이 챗GPT하고 이건 이제 새벽에 한 거니까 이 4개 학습하면서 4개 어떤 이제 세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질문과 답을 주고 받은 거예요. 수학이 좀 어려운 거는 가끔은 이제 내 속에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없고 약간 기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 근데 그건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없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왜 2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대답을 안 하지만 챗GPT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려줍니다. 가장 간단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규 방정식 유도할 때 편미분을 또 하고 0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죠. 그럼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하죠. 또 다른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보거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이랬을 땐 이런 질문과 답을 서로 간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교수님이 저런 답을 줬으면 내가 바로 그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말로서는 해소될 수 없는 과정들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지금 저희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최소 제고법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비점을 찾는 거고, 그 과정이 정규 방정식을 푸는 거며 계약적 의미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요약을 제대로 됐고 의미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완료를 했죠. 이 세션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세션도 보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하루에 수도 없이 거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아이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수학 공부를. 수학에 약간 매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획득하거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학 공부를 어디 뭐 학원에 가가지고 한 적도 없고 계속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찾고,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왔으니까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가면서 이런 걸 읽어가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어렵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혼자서 대학에 안 가고 배울 수 있는가? 그러면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높은 수준의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매달리는 거죠. 계속 질문하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뭐 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고 답을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질문이 생기고,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아이는 스스로 이제 어떤 이제 가설 같은 걸 세우게 되고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이 100% 옳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그건 올바른 걸 가르쳤고, 그게 옳다는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라는 오직 옳은 것만, 오직 정답만 계속 주입받는 것이죠. 정제된 어떤 것을. 근데 챗GPT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약간씩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이전에 설명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했던 거, 이것을 통해서 또 점검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밟게 되는데, 이거를 꾸준히 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거, 정답, 그냥 틀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식의 교육은 오히려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내가 옳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또 다시 찾아가는 과정들을 아이에게 경험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문제를 푼다. 문제집, 이 풀고 있는 수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개념의 개념을 계속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게 더 빠른 수준으로 더 견고하게, 나중에 10년 지나 보세요. 지금 당장에는 정답을 또 교과서를 보내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으로 10년 동안 챗GPT하고 대화하고 개념이 오류를 자꾸 잡아가는 그런 학생과 그냥 주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챗GPT가 주는 답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면 다시 점검하고, 이 소크라테스식 어떤 이제 대화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아니고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로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챗GPT 또는 다른 인공지능도 괜찮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학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